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되게 많은 곳에 원망하고 싶을 거예요. 근데 그건 다 나예요. 내가 나를 망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. 그런 건 있어요. 이제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남자 아티스트가 많지 않아서 제가 현장 갔을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사진작가라고 생각하시고 네, 제가 앞에 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먼저 오세요. 저 여기 와 있는데요.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가 있거든요. 현장에. 한 뭐 30분 정도 일찍 가서 미리 세팅해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편이에요. 제가 항상 저를 어필을 먼저 하죠. 제가 일찍 왔어요.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. 일찍 와서 그 자리를 먼저 신경 쓴다라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성실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 리뷰를 보면 일찍 오셔서 먼저 세팅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당연히 하는 건데 그분들이 그거를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약간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더 일찍 가서 더 잘해야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이런 미용이나 뷰티 전문가로 생각을 하자면 굉장히 빨라요. 그 변화가 계속해서 바뀌고 트렌드가 계속 들어오고 계속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계속 몸으로 익힐 수 있고, 물론 일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 전문가고요.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. 특히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처음 보는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고, 처음 보는 분을 헤어 메이크업 해드리고 뭐 그분의 어떤 중요한 날을 제가 꾸며드리는 사람으로서 잘해야 하는 거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고, 그분들에게 제가 보여지는 저의 모습, 저의 태도, 행동, 그리고 지각하지 않고,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지각을 한 지각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애티튜드가 정말 좋은 사람이 정말 참된 전문가라고 생각해요.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애티튜드가 좋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끝까지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. 저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게, 저는 아토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잖아요. 저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예요. 아토라는 사람은 일 잘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아토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저에게 들어오면 더 좀 스윗해지는 것 같아요. 반대와 반대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사람은 뭔가를 해도 너 왜 그밖에 못해? 더 해야지.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한다 하면 막 잘하는데, 또 못한다 하면 약간 기죽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, 잘한다 하면 잘하고 못한다 하면 기죽을 거면 어디 가서 욕 먹으면 일 안 할 거야?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, 여기 있어서는 너 잘하고 있어. 너 그만큼 한 거면 잘한 거야.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힘이 돼요. 이 사람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이 가짜도 아니에요. 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줘서 너 잘하고 있잖아. 너 잘하고 있어. 이 말도 굉장히 저에게 큰 따뜻함과 위로를 주지만, 이 말도 저한테는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비판을 듣는 게 저는 되게 좋아요. 사실 어딘가에서 막 누가 네 욕했어 라고 하면 저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. 내 욕을? 거기서? 왜? 뭐라고? 거기서 내 얘기를 했어? 내가 없는 데에서? 약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, 그게. 별로 남이 저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상처도 받지 않고, 오히려 고맙죠. 내가 없는 데서 내 생각을 해주고 내 얘기를 해주고.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다기보다는 내가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물론 저도 뭔가 지금도 아직 성숙하지는 않지만 더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막 화도 내보고 저 사람 왜 그래? 다시 안 봐야지 막 이랬던 것도 있는데, 지금은 좀 되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조심스럽게 사과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,
이 세상을 다 함께 살아가야 되면. 저는 좋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좋아하는 게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고, 뭐, 검색해보고, 찾아보고, 좋아하고 재미있는 게 다 인생에 도움되진 않잖아요. 뭐, 어떤 날에는 무슨 만화가 재밌어서 그거를 하루 종일 볼 때도 있고, 뭐, 어떤 날에는 막 뭔가 음모론 같은 게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막 볼 때도 있고, 그게 다 근데 일생에서 도움이 되진 않는 거잖아요. 근데 가끔씩 그렇게 뭔가 열심히 뭔가 파고들어 봤을 때 뭔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생기잖아요. 근데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화보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컨셉이 있어요. 그러면 어느 날 되게 좀 독특하게 가져온 컨셉들을 예를 들면 요즘에는 최근에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그런 좀 뭐 화보를 찍어보자 했을 때 제가 예전에 그게 약간 재밌어가지고 밤새 봤던 적이 있거든요.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컨셉 너무 좋지 않아요? 라고 했을 때 그걸 아세요?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. 저는 그냥 재밌어서 막 집중하고 파고들었는데 그게 여기에서 도움이 되긴 했죠. 네, 제가 글을 이게 한 문장을 다 못 읽고 제가 어릴 때는 말을 되게 심하게 더듬었어요. 초등학교 때. 학교에서 왜 뭐 7번 일어나서 몇 문장 읽어 라고 하면 그 한 문장도 똑바로 못 읽어서 항상 친구들한테 놀림거리였었어요. 근데 그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고쳐야 된다라고 뭐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았어요. 근데 다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말을 똑바로 잘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많이 읽어보고 책도 많이 읽어서 뭔가 지식도 쌓아야 되는데 이 난독증이 있으니까 그냥 책을 읽는다는 생각 자체를 그냥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읽으려고 하니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읽긴 읽지만 굉장히 느리죠.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. 그래서 주변 한 분의 뭔가 추천으로 아침마다 그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 핸드폰이 있으니까 네이버 뉴스를 계속 읽었어요.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되죠.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읽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에 이제 친구랑 둘이서 이제 제주도 여행 가다가 앞에 책자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나 이거 읽을 수 있다 봐봐라 이러고 이제 읽는데 정말 잘 읽어지더라고요.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그 우울증 극복하고 일이 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6, 7월 달쯤이었어요. 그때부터 완전 세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열정이라는 게 굉장히 저에게 좀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열정이 생기면 진짜 열심히 해요. 살 빼는 것도 열정이에요. 제가 그걸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뺐으니까 2달 만에 20kg를 뺐겠죠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난 이거를 더 예쁘게 가꿔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평생 하지 않은 헬스도 매일매일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책을 읽게 된 난도증 고친 것도 다 열정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걸 그냥 하는 것도 다 열정이거든요. 제가 어릴 때 말을 되게 심하게 더듬어서 중학교 때 그 학교 예술제에서 연극을 한다고 저보고 이제 학교 그 반에서 누가 이거 해볼래? 라고 했는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무실로 가가지고 선생님 저 연극부 하고 싶어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딱 꺼내는 순간 말이 더듬기 시작한 거예요. 선생님.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되게 재밌게 보시고 너 그럼 이따가 체육실로 와? 라고 하셔가지고 갔어요. 가서 처음에는 말을 더듬으니까 뭐 배역은 못 맡고 뭐 스텝으로 이렇게 막 이제 이동하면은 그 이제 암전 때 막 물건 이렇게 옮겨주고 그런 걸 하다가 되게 처음에 작은 역할을 주셔가지고 이거 대사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되게 제가 굉장히 재밌게 그거를 했어요. 제가 그런 또 꿈이 또 있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하다 보니 어느 날 선생님께서 되게 큰 배역을 또 너 이거 해볼래? 이거 해볼래? 하다 보니 나중에는 남자 중학교에서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했어요. 그 배역 자체는 여자 일진 여자 중학생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고 이제 예술제 끝나고 선생님들이 반에 올 때마다 내가 학교 여고에서 가르치던 그 불량 학생들 생각났다고 할 정도로 그때 제가 그 말을 안 더듬고 하기 위해서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읽었어요. 그 대사 하나하나 다 외우고 읽고 막 진짜 그 안 더듬고 내가 마이크 없이 사람들한테 발성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. 지금도 더듬긴 해요. 사실 조금씩 그 뭔가 제가 좀
성격이 빨라서 말을 막 빨리 하다 보면 막 더듬어요. 근데 많이 좋아졌죠.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. 저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그게 어려움이라는 게 저처럼 뭐 손이 망가져서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, 뭔가 뭐 사업에 실패를 해서 뭐 좌절해 있거나, 뭔가에 번아웃이 와서 그 엔진이 빠져버려서 열정이 없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, 열정이라는 그 엔진이 물론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생기는 엔진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거든요.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 누군가한테 뭐 나의 엔진을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나의 그 무너지는 시간들이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다시 회복을 해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빨리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,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되게 많은 곳에 원망하고 싶을 거예요. 어떤 사람은 뭐 나의 가난을 원망하고 싶을 거고, 나의 뭐 신체 조건을 원망하고 싶을 거고, 근데 그건 다 나예요. 원망을 받아야 되는 것도 나고, 그거를 원망 안 받으려면 더 열심히 더 좋은 길로 잘 살아가야겠죠.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망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요즘에 생각하고 있어요. 특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거를 다 이뤄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, 저도 또 앞으로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 몰라요. 그러면 저도 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겠지만, 딱 하나를 배운 건 내가 실패한 거를 다른데 책임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, 책임은 나한테 있고, 그 나한테 있는 그 책임을 내가 안다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요, 무조건.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. 다 할 수 있다고.